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는 양 지수 모두 떨어지긴 했지만 초반에 비해서는 상당히 낙폭을 줄여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 정도 하락했는데 그거 다 말아 올려서 보합권 수준 0.3% 정도까지 상승해서 마감해서 생각보다 괜찮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등을 하는 추세는 긍정적인 부분이죠. 반대로 이렇게 그 전강 후약, 그러니까 후반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가 더 안 좋은데, 오늘은 반대로 전략 후반, 그러니까 후반이 더 강했죠. 그래서 다음 주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막판에 끌어올렸고 우리나라 증시도 이렇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다음 주는 웬만해서는 트럼프발 악재, 트럼프가 무슨 헛소리만 안 한다면은 웬만해서는 주말에 무난히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다음 주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말 사이 트럼프가 어떠한 내용을 발언하는지 그게 주목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국내 증시도 코스피가 부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조금이나마 그 낙폭을 줄였다는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코스닥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강할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코스닥은 적은 자금만으로도 그 상승률 극대화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존의 레버리지로 이동했던 자금이 이제는 코스닥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버리지가 하루에 10% 20%씩 왔다 갔다 하던 시장에서는 당연히 코스닥이 재미없죠. 코스닥은 별로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근데 이제는 레버리지 상품이 축소가 되었잖아요. 그 규제도 세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당연히 코스닥이 주목을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코스닥이 레버리지 상품 규제되고 나서부터 강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얽히면은 꽤나 긍정적인 그 흐름, 코스닥 쪽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말은 조금 무난할 거라 생각하는데, 워낙 트럼프라는 변수가 크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보이겠지만 이 보라색 선이 나스닥 선물이거든요. 나스닥 선물 역시 국내 증시 조금 소폭 상승하면서 나스닥 선물, 미니 선물도 올랐기 때문에 아마 미국 시장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쪽으로 그 수급 들어오면서 반등했잖아요. 얘네들도 반등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초반에 강했지만, 하지만 그 차익 매물 나오면서 내렸던 부분이 약간 악재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다행히도 막판에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거 보니까 미국 증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와중에서 일단 국제 유가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80달러 밑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럼 물가 압력이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가 압력이 낮아진 상황에서는 금리 동결, 그 금리만 상승을 안 하면 돼요. 지금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너무 커요. 우려가 너무 커서 미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막 그 4.5 이상에서 그 움직이고 있는데, 원래 4.5 밑에서 움직이길 원하는 게 시장 바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우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80달러 밑에서 유가가 움직이면은 이 부분도 조금은 완화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미국 증시에도 약간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그 오늘 장중에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주었던 뉴스를 살펴보자면은, 예멘 반군이 사우디 남부를 공격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의 제2전선, 그러니까 확전에 대한 시장 두려움이 생긴 거죠. 두려움이 생김으로써 지금 이 부분이 국내 증시를 크게 억누르는 그런 요소로 작용했는데, 근데 이 부분이 그 막판에는 다시 그 주목받지 못하면서 이제 다시 그 반도체라든지 지금 오늘 주요 종목들
오늘 주요 종목들이 제 삼성전자가 플러스로 마감했고요. 삼성전자가 간신히 플러스로 마감을 했죠. 초반에는 엄청 강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중간에 하락하기도 했는데 간신히 상승해서 마감을 했어요. 지금 3시 30분 이쯤이죠. 그러고 나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강하게 들어 올리고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버티다 보니까 조금은 나머지 종목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지면은 나머지 종목들도 지수가 깨지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자동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결국 걔네들도 안 좋아지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버텨 주었으니까 이러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이닉스도 막판 플리장에서 횡보하다가 플리장에서 애프터마켓에서 반등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나머지 종목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얘네 둘이 너무 강하면은 오히려 또 안 좋기 때문에 적당히 횡보하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오늘같이 2차전지 관련 쪽에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초반에 강했는데 지수가 깨지면 같이 깨진다고 말씀드렸죠. 지수가 깨지면서 LG 엔솔 역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했지만 막판에 지수 반등 나오면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까지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평평하게 횡보하는 게 제일 베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수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걔네 둘이 떨어지면 나머지 종목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악재는 웬만해서는 다 흐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러한 뉴스들도 일단 단발성으로 끝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레버리지에 대해서 이제 버핏이 이제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 아니에요? 미국 시장이 너무 고평가된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그럼 너무 고점인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근데 오히려 웃긴 게,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포모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뉴스를 보시면은 지금 서학개미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죠. 서학개미들도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미국 사람들도 미국 증시에서 콜옵션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방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포모가 꺼졌죠. 하락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오히려 역대 사상 최고를 기록하다 보니까 포모 현상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콜옵션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밝혔으면서,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견조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으니까, 미국은 실적이 좋으면 주가도 같이 따라가는 경향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얽히다 보니까 매수세를 불러오고, 이제 국내 증시도 그렇고 아시아 증시가 다시 상승을 못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다시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 금리를 올릴 것 같잖아요. 그러면 미국 자산에 대한, 달러 자산에 대한 매수세가 급증해요. 이것도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요인 중 하나인데, 다른 기타 자산이 약세일 경우에는 강세인 쪽으로 자산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증시만 보더라도 코스닥이 못 갔던 이유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올해 내내 상반기 동안 계속 상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포모를 겪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안 오르는 종목들을 정리하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로 자금이 이동하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을 가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똑같이 증시에서도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미국 증시로 이동하는 자금 이동이 일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학개미들 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 일본 아니면 유럽 그런 투자자들도 미국 증시로 넘어가는 자금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모 현상이 나올 정도로 미국 증시가 강세다. 그러다 보니까 버핏 동이 지금은 너무
투자도 투기도 아닌 도박이다 라는 워딩이 세게 말하는데, 원래 이분은 항상 그래요. 자기의 평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고평가다 하고 매수를 안 하는 양반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아마 앞으로 향후 조금 더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시장이 그게 이어지면, 우리나라 증시도 그랬잖아요. 거품이 꺼지기 전까지는 매수가 매수를 부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 모른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그 경각심을 주기 위한 워딩이겠지만 결국에는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S&P 500이 사상 최고치죠. 지금 얘네들은 박스를 뚫으면은 더 가요. 하락했다가 박스 뚫으면 더 가고, 제가 하락했다가 박스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박스 뚫었으니까 아마 한 번 더 가겠죠. 그러니까 아마 8,500에서 9,000까지가 목표 그 구간이긴 한데, S&P 기준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포모를 느끼고 매수가 매수를 부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약간 지금 이런 말이 나올 때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세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증시가 좋으면 우리나라 증시도 좋을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주의할 점은 지금 레버리지가 사상 최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콜옵션 증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자체가 너무나 많다는 거는, 우리나라도 레버리지가 문제였는데 미국도 레버리지가 쌓이다 보면 결국에 이게 나중에 꺾이게 되는 순간에는 매도를 불러요. 매도가 결국 매도를 부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하라라고 경고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시장이고, 달러 패권을 움켜쥐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만큼 죽지는 않을 거예요. 낙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30% 40%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은 죽지는 않아요.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한두 번도 아니고요. 한 번씩 있죠. 이렇게 폭락하는 때, 이때 항상 폭락은 와요. 폭락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요. 왜냐면 자산이 상승하니까. 자산 가격 상승하면은 당연히 인플레 따라오는 부분인데, 어차피 인플레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는 허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자금이 쏠리는 국가 그 증시는 미국 증시밖에 없어요. 중국은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투자하면은 국가에서 무슨 짓을 해서 뺏어갈지 모르니까 중국에 대한 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비중이 낮아. 하지만 미국은 자유롭죠. 그래서 투자의 자유가 있어서 미국으로 쏠리는 경향이 크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경고는 앞으로의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상황에서 나올 때는 그 상승이 상승을 부르는 그런 시장을 연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반대로 그 정말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이러한 발언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 지금은 소수의 발언이잖아요. 근데 이제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될 때는, 그때는 하락장으로 바뀔 수 있는데 아직은 소수의 발언이죠. 왜냐면 레버리지가 쌓이는 이유는, 다수는 레버리지 상승에 베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은 레버리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는 죽지 않는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애플이 창신 메모리 CSMT의 메모리를 사려고 했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의 그 칩이 너무 비싸다. 메모리 반도체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너무 비싸니까 그럼 우리 너네 거 안 살 거야. 왜냐면 애플은 항상 갑질하던 기업이에요. 갑질하기로 유명했죠. 그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모든 회사들에게 항상 갑질을 하던 게 애플이에요. 근데 이제 갑질을 못하게 됐잖아요. 갑질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중국산 제품을 사겠다고 협박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마이크론마저 거부했어요. 갑질을 거부하다 보니까 이제 이 갑질을 하던 기업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진짜 찐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근데 하지만 창신 메모리, 그러니까 CXMT까지도 거절을 하는 이유는 중국 내에서의 수요 역시 폭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얘네들도 뭐 샤오미, 여기 보시면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의 내로라는 기업들 역시 반도체가 부족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미국이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자체 내에서 생산하고 수급을 돌려야 되는데,
애플이 단가 후려치려고 하는데 그걸 주겠냐고요. 차라리 비싸게, 그 심지어 미국 기업이니까 미국 기업 안 주고 자국 내에서 그 수요만으로도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 CXMT가 호구 맞을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결렬됐다라는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애플은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결국 과거 10몇 년 동안의 갑질에 대한 이제 심판을 받을 때가 됐죠. 애플은 좀 비싸게 사야 돼. 근데 얘네들 웃긴 게 이미 가격을 전가했어요. 가격을 이미 소비자에게 전가했어요. 핸드폰 가격 올렸잖아요. 이미 제품 가격을 올렸는데 이 소비자에게 올렸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더 싸게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이제 그 칩 가격 올릴 때 변명이 칩 가격이 너무 비싸서 어쩔 수 없이 올렸다 라고 했으면 비싸게 칩을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가격은 가격대로 올리고 칩은 싸게 사고 싶어 갖고 지금 이러한 뻘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애플은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반도체의 호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애플마저 최고의 갑질 하던 애플마저 반도체 부족 때문에 이렇게 여기저기 그 손 벌리고 다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반도체 가격이 향후 2-3년 내로는 쉽게 꺾이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반도체 말고도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로봇이에요. 로봇 산업인데, 로봇 산업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피지컬 AI 산업의 AI 산업의 최고봉이 피지컬 AI예요. AI하고 로봇을 합친 게 피지컬 AI인데, 이제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날들이 남아있죠. 그런 상황에서 LG하고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 이제 앞으로의 원래는 삼성전자하고 LG가 2010년대까지만 하였더라도 핸드폰이랑 가전제품이랑 모든 웬만한 사업부들이 다 겹치면서 비교 분석이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하지만 2020년 이후부터는 반도체가 이제 2018년인가? 하여튼 반도체가 폭발하게 되면서부터 LG전자는 더 이상 삼성전자의 상대가 안 되게 됐죠. 체급도 그렇고 매출, 영업이익 이런 체급도 그렇고 이제 하는 사업의 중요도도 그렇고, 그래서 LG는 상대적으로 지금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LG가 사활을 걸고 있는 분야가 로봇 분야입니다. 그 로봇 분야에다가 지금 LG가 주주총회를 하면서 로봇 AI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이랑 AI 홈,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AI하고 로봇 이 분야에다가 사활을 걸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은 이거 못 먹으면은 향후 앞으로 20-30년 내에서 삼성전자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먹어야지만 반도체 삼성을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도 당연히 이 부분을 알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도 하고 막 기술 발전하려고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삼성하고 LG 두 기업들이 우리나라 이제 5손가락 안에 꼽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결국에는 로봇이랑 AI 쪽에 투자를 하는 거는 이쪽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다. 빅5 기업들, 현대차도 여기에 속하죠. 현대차도 얘네들도 모비스도 있고, 그리고 제조하는 현대차 그 자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갖고 있죠. 로봇이랑 AI 쪽으로 자율주행, 얘네는 조금 다르죠. 자율주행, 차랑 결합하려는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도 이쪽에서 도태되면은 죽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현대, LG, 우리나라 국제의 기업들이 다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은 죽을 수 없는 산업 분야다. 왜냐하면 글로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도 이쪽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돈이 몰리는 곳을 결국 돈이 몰리는 쪽에 투자를 해야지 수익 역시 극대화할 수 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돈이 몰리지 않으면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들은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역시
그 머스크 역시 지금 칩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AI 칩을 직접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초대형 테라팹을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무려 168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4조 원에 달하고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모두가 반도체가 부족해서요.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의 부족은 결국 왜 부족하냐면 AI 때문에 부족하다라는 거를 뼈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하고 AI 그리고 로봇은 뗄래야 뗄 수 없고, 그리고 번외로 전력난이 엄청나게 심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도 엄청 심하기 때문에 이 전력 쪽도 눈여겨봐야 돼요. 하지만 지금 전력이 못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캐파. 그러니까 그 생산 능력이 아직 부족해요. 제가 이거 증설을 해야 되는데 증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죠. 어쨌든 이거 생산 능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때가 전력 기기들의 주가 역시 폭발하는 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도 주가는 기대감에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먼저 움직이는 단계가 지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력도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가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 덥잖아요. 제가 이 지도를 보시면 너무 더운데 하루하루가 덥죠. 근데 이렇게 더우면은 서버실의 온도가 급증한다고 해요. 서버는 엄청나게 데이터 센터 서버는 엄청나게 온도가 높다 보니까 이 부분도 그 액침 냉각이 왜 주목을 받냐면은 이제 액체가 있으면은 그 열을 더 빨리 그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액침 냉각이 주목받았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온난화잖아요. 온난화가 지속될 거예요. 그래서 기상이유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까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초장기적으로 이 부분까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은 반도체가 제일 중요한 거 맞고요. 전력이랑.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냉수, 그러니까 그 서버를 빠르게 시키는 그 산업도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발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군이 앞으로는 그 새롭게 주목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물로 칩의 열기를 낮추는 액침 냉각이 떠오르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액침 냉각도 저는 보고 있고, 아마 나중에 수급 잡히거나 아니면 추세 돌리는 종목들이 나오면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아실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 채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채널이죠. 채널 이거 7월달, 8월달 상한가 종목인데 7월달은 상대적으로 부진했어요. 상한가 종목이 없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이때는 시장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어. 수급이 돌아야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밋밋했죠. 근데 하지만 이제 8월달 수급이 좋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채널에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은 왼쪽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 이 전화번호에다가 문자 하나 남기시면은 이 채널에 접근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잊지 마시고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시 시장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일단 마지막으로 그 제가 보고 있는 오늘의 종목은 CJV예요. 지금 구조 개선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국내에서는 안 좋은데 지금 코디플렉스라든지 올리브 네트워크스 등을 통해서 해외 매출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해외 사업이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지난해 낮은 기저 효과로 인해 적자폭이 축소되었는데, 일단 베트남이랑 인도네시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신흥국이다 보니까 그쪽에서의 성장을 통해서 이제 해외 비중을 조금씩 늘리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CJV가 주가가
관심을 최근까지 못 받았잖아요. 왜냐면 그때까지는 적자 기업이었으니까 계속 떨어졌는데, 지금부터는 바닥을 다지고 이러한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박스권 만들어 놨잖아요. 장기 박스권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는 아마 한 번쯤은 들어 올리려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5,000원을 기점으로 5,000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한 번 더 물량 소화, 이쪽 그 6,000원 기준 6,000원 구간 물량, 이 구간 물량을 소화하려 가고 있고요. 이 물량을 소화하고 나면은 그 다음 구간이 7,000원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CJCGV 같은 경우에는 기관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특히 투신이 적지만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연기금이죠. 연기금에서도 커버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연기금이 커버하는 거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다 보고 있는 종목들의 한해서만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 외 종목, 성장성이 없어 보이는 데는 연기금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바닥에서부터 들어온 이 거래들이 나중에는 이 박스를 돌파하는 강한 모멘텀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비슷한 거에 GS가 과거에는 엄청 안 좋았거든요. GS 또한 계속 흘러내렸잖아요. 근데 이 장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순간,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순간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대략적으로 120%. 이 그룹 지주사는 웬만해서는 10%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런 지주사가 120%나 오를 정도, 100% 넘게 오를 정도라는 거는 그만큼 이 박스권 돌파하는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도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의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매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CJCGV 역시 지금의 이 박스를 돌파하고 강한 펌핑 상승세를 보여줄 것을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대충 7,000원까지는 간다 하더라도 26%, 그러니까 대략 20%에서 30% 전후로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종목이고요. 특히 제가 제일 중요시 보는 부분이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수상한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 단기 파동 만들어내면서 단기 파동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도, 이 부분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인데, 그게 최근 CJCGV가 요 며칠 계속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오늘의 영상으로 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황 브리핑이 좀 길었는데 그만큼 로봇이랑 AI 산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종목과 시장 브리핑 들고 찾아올 테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은 이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